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가계 재무 비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도 많이 질문 주시는 이제 연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 영테크 신청인분들이 주 연령대가 20, 30대 층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저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연금도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즘에 청년분들이 특히 관심 있는 연금은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왜 연말정산하면서 공제받는 연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청년분들이 연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연말정산하면서 돈을 돌려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연금저축이 있는데 뭐 어떻게 공제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내가 20대고 30대인데 연금이 꼭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정말 내 노후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 받으시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이미 가입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가입을 현재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연금을 준비하실 때 연금과 관련된 상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연금저축은 이제 세제 적격 상품으로 납입하시는 동안에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고 이제 불입하시는 금액에 연금저축은 이제 4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16.5% 또는 13.2% 이제 소득에 따라서 공제를 받으시죠. 그 대신에 이제 수령하실 때는 최소 55세 이후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사이에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당장에 바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관심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연금 보험은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납입을 10년 이상 했을 때 연금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납입할 때는 그런 세제 혜택이 연금저축처럼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는 건 없지만 나중에 수령하실 때는 이제 수익에 대해서 15.4%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으니까 이제 앞에서 혜택을 받고 뒤에서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앞에서 혜택을 못 받지만 뒤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품의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 연금 저축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금 보험은 향후에 이제 금융소득세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험의 상품은 절세에도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금 저축으로만 많은 질문이 있지만 연금은 비과세 연금도 있고 연금 저축도 있고 언제 세금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연금으로 못 받나요? 이제 국민으로서 의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돌려준 것에 대한 책임이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으라는 건 거죠. 그 나이가 55세고 그 이전에 받으시게 되면 내가 그 연말정산에 받았던 혜택을 다 돌려내셔야 돼요. 굳이 연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건데 이 세제 혜택만 보고 그냥 덜컥 가입했다가 예를 들어 결혼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으로 활용하려고 쓴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가차없이 네가 받았던 환급액 다시 돌려내 이러면서 이제 다시 받아가는 거죠. 나중에 정말 노후에 연금으로만 쓸 목적으로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그냥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55세 이후에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으시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혜택이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혜택을 줬으면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연금을 하실 의향은 있는데 내 나이에 벌써 이걸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늦게 준비하면 은퇴를 예를 들어 60세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40대 준비하는 거 하고 20대인 지금 준비하는 거 하고 나중에 수령 금액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온 거는 이제 국민연금 기준으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제 200만 원의 소득을 벌으시는 분이 네. 이제 연금을 10년 정도 가입을 해서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령 금액이 24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20년을 하면 47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 30년을 하면 이제 70 그리고 40년을 하셨을 때는 94만 원 정도를 네. 받습니다. 사실 이 납입 기간에 따라서 불입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도 당연히 받는 금액이 많은 거지만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내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납입 기간이 긴 것에 대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 꼭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뭐 프리랜서 분들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하신다거나 집에서 이제 결혼 후에 일을 이제 그만하고 육아나 이제 전업으로 주부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이 가입 기간을 계속 쌓아놓는 게 수령 금액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됩니다. 질문이 뭐 지금 20대인데 연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네. 지금부터 준비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이 많이 수 받을 있다.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먼저 더 중요하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연금은 저희가 3층으로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2층인 퇴직연금도 같이 준비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퇴직연금도 요즘에는 기업에서 네. DC나 DB 형태로 준비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아까 연금저축 계좌의 연장선인 IRP 계좌로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꺼내 쓸 수는 있어요.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하는 회사는 이제 그 근로자한테 회사에 쌓아놨던 그 돈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퇴직연금을 이제 IRP 계좌로 많이 받아오시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20회사를 퇴사했으니까 꺼내 쓸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뭐 집 사는데 너무 보태거나 이러면 나중에 내 연금이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꾸준히 연결성 있게 퇴직연금도 계속 쌓아가시면서 그리고 3층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그런 형태의 금융상품도 이제 내 소득의 한 10%에서 한 뭐 여유가 되신다면 20%를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10에서 20만 원 내가 여력이 되는 한 그냥 꾸준히 20, 30년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지속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는 네. 게 중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 어디에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금융회사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세 개지가 있잖아요. 다 할수 있고요. 네,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판매되는 그 금융회사의 성격에 맞게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으로 나는 좀 펀드나 네. ETF 이런 걸로 투자를 같이 하면서 내 연금자산 불리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유호시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투자를 저희가 하면 될까요?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 투자가 사실은 청년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청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희망 적금을 많이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막 투자라는 걸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쵸. 은행에다 적금 드는 거야. 뭐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가입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연금저축도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얘를 불려가지고 수익을 계속 내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금저축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내 소득에서 저축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앞 시간에도 그 투자 금액이 이제 뭐 연령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또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큰 이유가 저희가 흔히 이제 부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자산은 저축액을 이자율로 곱한 거의 기간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무조건 저축액도 높여야 되고 수익률도 높여야 되고 기간도 길게 가지고 가면 궁극적으로 내 자산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축액은 내가 소득을 더 높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좀 이렇게 한정적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네. 1%에 투자를 할 것이냐 5%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갖게 되는 자산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쵸. 근데 이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거고요. 그 혹시 7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내 돈이 2배가 되는 연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 공식 같은 건데, 네네. 보시면은 자료도 보시면 1억이라는 돈을 2%짜리에다가 투자를 하면 얘가 2억이 되는 데까지 36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수익을 조금 높여서 8%에다 투자를 하면 1억이 2억 되는데 9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8%로 만약에 36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억이 아니라 16억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2%, 뭐 8% 이게 얼마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로 갈수록 이 수익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앞 시간에도 재무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상품이 종류가 다르죠. 다르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에 적합한 상품, 중기에 적합한 상품 이렇게 있지만 제가 특별히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펀드 아니에요. 요즘에 ETF니까 그거를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펀드나 ETF를 하시려면 중기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 맞아요. 되는 재무 네. 목표.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것들은 무조건 길게 우선 가지고 갈 거니까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펀드가 뭔지 궁금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펀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주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계속 잘 될 것 같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잘 되는 만큼 나한테 수익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 걸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려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나는 이 회사도 투자하고 싶고 저 그쵸. 회사도 투자하고 싶고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분들은 특히나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신에 나 같은 사람,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기금을 형성을 해서 그걸로 모든 회사에 투자를 하고 내가 들고 간 돈만큼의 지분만 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펀드는 내가 직접 얼마를 뭐 이 회사마다 막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정 금액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각각 분산해서 투자를 해주고 수익금을 나에게 다시 환원시켜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소액으로 꾸준하게 돈을 투자해서 모아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이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펀드가 이해가 됐으면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사실 펀드 이름이 되게 길어요. 제가 맞습니다. 예로 하나 가지고 이 펀드 이름을 보시면 펀드는 어떤 펀드는 제일 앞쪽에 있는 거는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네. 어떤 회사가 운용을 하느냐고 중간에 있는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라는 게 이제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증권자 투자 신탁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혼합이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펀드가 주식형 펀드인지 채권형 펀드인지 이렇게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는 펀드 이름으로도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해외에 투자하는 거구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구나, 아니면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거구나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건데 네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쵸. 어떤 펀드를 골라서 투자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제가 청년분들한테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이 펀드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라고 어디든 은행이든 증권사든 누구 지인이든
누가 이제 펀드를 추천을 해주면 그게 수익률이 좋대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가입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다 해놨는데 우선 펀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표가 딱 나와요. 네. 너무나 친절하게 잘 나오죠. 네,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기간이 우선은 2년 이상, 만들어진 기간이 너무 짧으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설정액이라고 해서 펀드 규모를 나타내는데 걔네가 뭐 10억, 50억 미만짜리 펀드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100억 이상 되는 펀드들로 투자를 하셔요. 왜냐면 이 펀드가 잘 된다는 조건 하에서 계속 유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펀드 볼 때 수익을 많이 보잖아요. 수익률. 그쵸. 네. 근데 수익률은 1년 수익률 이런 것보다는 3년 내지는 5년 정도의 수익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시면 저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 펀드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얼만큼 증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펀드가 좋은 거죠.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신규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수익도 꾸준히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막 보시면 오히려 투자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그쵸. 저는 그냥 요 네 가지 정도만 실제로 영테크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뭐 펀드를 딱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숙제를 내드려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펀드 몇 가지를 검색을 해서 이 펀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학습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 영특한 청년분들이 너무나 펀드를 잘 고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똑똑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펀드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되게 안 좋은 펀드들도 있어요. 점점 네. 금액이 다운이 된다거나 수익이 점점 다운이 된다거나 계속 보합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펀드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림이랑 완전 다르게 완전 나오네요. 반대죠. 네. 네네. 그래서 모든 그림이 아까처럼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펀드를 투자하시면 되는데 저희 펀드 말고도 맞아요. ETF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그쵸. 많으신데 사실은 ETF도 요즘은 궁금합니다. ETF가 너무 네. 대부분 다 ETF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약간 그런 그쵸, 그쵸. 느낌이에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주식하고 펀드를 설명을 하면서 주식은 내가 그냥 내 돈을 가지고 직접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펀드는 돈을 넣으면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펀드라는 것 자체는 내가 펀드를 하나 사고 두 개 사고는 할 수 있지만 그 펀드 안에 담겨져 있는 회사나 이런 투자 대상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는 이번에 이 펀드를 살래요 라고 하면 바로 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네,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나 혼자 사는 거는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이 펀드를 팔래 라고 할 때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 펀드는 뭐 한 이틀이면 되지만 해외 펀드 해외는 같은 경우는 막 일주일에서 열흘도 걸리니까 그렇죠. 열정적인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거가 기다리기 싫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펀드를 투자하는 거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손실이 많을 수 있는데 펀드는 여러 개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주식처럼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거가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ETF는 펀드처럼 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담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수라고 알죠. 우리나라에 그쵸. 코스피 지수가 지수, 있고, S&P 코스닥 500 지수가 이런 있고, 그래서 각 산업별로 막 이렇게 지수가 다 있잖아요. 네. ETF는 그런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 아니면 특정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어서 네. 분산 효과가 있으면서 네. 그냥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ETF가 수익이 나고 지수가 하락하면 ETF가 손실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도 금방금방 거래하는 시간도 빨리 네네네,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할 그게 수 좀 장점이네요. 그럼 나는 어떤 지수에 투자할지만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에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맞아요. 하면 코스닥에다 하면 되고 코스피 네. 하면 되죠. 펀드처럼 막 이런 거 막 따지고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딱 코스피 지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손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ETF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고 청년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투자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었던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펀드나 ETF를 다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또 다르게 투자까지 하려면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네. 저는 적금은 적금대로 가지고 가시고 연금저축에서 이제 펀드 투자 같은 거, ETF 투자 같은 걸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따로 하셔도 되지만 아니신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투자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연금저축 계좌가 참 더 좋다는 활용도가, 생각이 네, 높죠. 드네요. 맞아요. 네, 세제 혜택도 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맞이해서 저희 이제 연금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희 영테크 신청하지 못한 청년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펀드나 ETF를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돈 셰프 2편 서울 영테크 전문가가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많이 왔는지 그런 거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서울 영테크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